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 솔직히 굉장히 컸잖아요. 저성장, 저물가가 중국 경제를 덮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장마다 물건이 안 팔려서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였잖아요. 창고마다 가득가득 쌓인 것을 알리, 테무, 시인이 전 세계에다가 쓰레기처럼 내다버리잖아요. 쓰레기처럼. 야, 저는 중국 제품들 말입니다. 알리나 테무나 시인에서 파는 것들 잘못하면 처리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사는 비용보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었던 그 제품들을 쓰레기처럼 전 세계에다가 수출을 한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상황이 나빠졌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는요, LPR이라고 하는 대출 우대금리, 이게 사실상 기준금리거든요. 5년 만기 LPR은요, 금리를 낮췄습니다. 3.95%로. 그러면서 집을 사라 이거예요. 집을 사라. 예. 5년 만기니까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리거든요. 집을 사라 이거예요. 내가 금리 낮춰줄 테니까. 예. 그래도 게다가 우대금리도 줄 테니까 집을 사라 이거예요. 왜? 부동산에서 위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집을 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금리도 낮춰주고요. 또 지급준비 비율이라고 해서 은행들이 예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그 지급준비 비율도 낮췄습니다. 역대 최대로. 돈 푼다는 뜻이죠. 게다가 정부가 펀드를 만들어 또 돈 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에다 돈을 내려주고 그러면서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사실 디플레이션이 크게 해결된다 이렇게 하는 어떤 지표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나마 말입니다. 그나마 조금 나아지고 있네.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좋아졌으니까 이게 중국이 더 나아지겠네. 이 정도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쑥 들어가서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표가 나온 걸 보니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거거든요. 중국 제조구매관리자 지수. 제조구매관리자 지수는요. 제조기업의 구매관리자는요. 기본적으로 경기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원자재도 사야 되고요. 부품도 사야 되고요. 반제품도 사야 되잖아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굉장히 잘 아는 전문가 부류에 속합니다. 이들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서 구매관리자 지수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4월에 50.4에서 지금 5월에 49.5까지 떨어졌습니다. 50이 기준선이거든요. 50 위면 경기가 좋답니다. 50 아래면 경기가 나쁘다인데 49.5니까 나쁘다로 갔고요. 떨어진 게 무려 말입니다. 0.9 가까이 0.9가 떨어져. 0.9.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0.9가 떨어지니까 중국에 그동안 잠잠했던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이션 우려가 또다시 터지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거거든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게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마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상황이 나빠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현실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서비스업, 비제조업이라는 건 서비스업이거든요. 서비스업도 나쁩니다. 4월에 51.2였고요. 5월에는 51.1이에요. 이게 제가 봐서는 이것도 50 밑으로 떨어졌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2024년 3월에 53까지 기록하던 것이 연속 2달 계속 떨어진다는 거. 서비스업이라는 게 여러분 먹고 그죠? 자고 즐기고 하는 것들을 다 서비스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50이 넘었으니까 그나마 뭔가 소매 판매는 된다는 의미지만 그래도 또 떨어지는 수순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의 상황이 위축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저는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대로라면 중국은 부채를 못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빠집니다. 전체적으로 중국 경제는 지금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IMF는 중국의 성장률을 5%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아직 안 올리고 있습니다. OECD는 4.7%, 세계은행은 4.4%, 유엔도 4.5%고요. 피치도 4.5%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사실 4% 중반대 성장한다는 것은 위기거든요. 일반적으로 5.5%는 성장해야지 중국의 경제가 실업률이 최소화가 되면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5.5% 성장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 중국 정부조차도 5% 성장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은요 5% 성장은 중국 경제에도 굉장히 치명타를 줄 거고 그게 다시 한번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향방도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쓰레기 수출이라고 해서 중국이 알리, 테무, 셰인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 그거는 우리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지만 첨단 제품이나 이런 것은 우리의 반제품이나 부품을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우리도 말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대응하는 자세로 가야 됩니다. 중국 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중국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을 너무 말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 경제까지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면 일본 경제, 중국 경제, 유럽 경제, 미국 경제, 세계 경제 다 제가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한 정치권이 어떻게 하는지,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치권, 국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경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